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면접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죠, 면접이?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대면 면접이고, 면접을 하러 가기 전에 앞서서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을 하면서 저의 근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사실은 어떤 한 기업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연봉도 직전 연봉 대비 한 19에서 20% 정도 올렸고 좋은 조건으로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돈도 괜찮게 주고 회사도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취업을 성공했다, 뭔가 취뽀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최종 합격되는 곳이 있으면은 기존에 프로세스 진행하고 있던 곳들을 다 일정을 캔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두 곳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최종 합격한 곳은 킵해놓고 아직까지 출근까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들도 계속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3개월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 외국계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어 면접을 봤었거든요. 먼저 정보를 드리자면 제가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 그 영어 면접 본 곳이 면접을 4번을 봐요. 첫 번째 한국인이랑 보고, 두 번째 외국인이랑 보고, 세 번째 한국인이랑 보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랑 보거든요. 일단 두 번째 면접까지 마쳤고 영어로 면접을 했어요. 준비도 한국어로 면접 볼 때보다 되게 많이 준비를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뭔가 수월하게 본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도 괜찮았고 그랬는데, 그 면접을 분위기 좋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영어 인터뷰에. 4번의 면접을 다 보고 나면은 이게 거기 면접 본 사람들끼리 약간 토론을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두 번째 면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합격하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4번 면접은 다 보고 나서 결정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찾아봤어. 근데 찾아봤는데 뭔가 그 회사의 면접에 대한 자세한 후기가 나와 있는 곳이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2차 면접까지만 보고 불합격 메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안도하면서 나는 그래도 2차 면접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3차 면접을 보자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을 했어. 그 회사는 지금 3차 면접을 준비 중인 상태이고, 사실 그 회사를 제일 가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했던 외국계 기업이기도 하고 되게 비전 있는 회사라서 거길 가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는, 여기는 외국계는 아닌데 뭔가 가면은 제가 재밌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웃긴 게, 디자이너는 다 과제 전형이 있거든요. 과제 전형을 하고 합격을 했어. 그리고 나서 1차 면접을 봤어요. 봤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사람들도 다 날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좋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1차 면접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2차로 면접을 보기 전에 인적성 검사를 봐요. 근데 인적성 검사를 보는데 제가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야, 인적성 검사에. 예를 들면은 내가 얻을 게 있다면 상사에게 아부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인적성에서. 근데 난 아부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부를 할 수 있거든요, 얻을 게 있다면. 그래가지고 매우 그렇다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는 한 번 등 돌릴 상대에게는 다시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우 그렇다에 체크를 하고, 나는 길가에 쓰레기를 버린 적이 있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쓰레기를 바닥에 막 내팽개치고 버리고 이러진 않죠. 근데 살면서 한 번은 버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다 대고 가끔 그렇다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인적성 검사가 탈락을 한 거야, 내가. 근데 웃긴 게, 인적성 검사 탈락했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탈락을 했는데 면접을 너무 좋게 봤다고 하면서 저한테 재응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성 부분에 답변할 때 유의해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성적으로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했구나 해서 뭔가 그 회사에 원하는 인재사항에 맞게 이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최종 면접을 보러 갑니다. 임원 면접. 저는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고 과제 전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그런 것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긴장도 안 하고 면접 준비도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면접을 잘 봐요. 제가 입을 잘 털어가지고 면접을 되게 잘 보거든요. 그래서 엔간하면 면접 본 데는 다 합격해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최종 면접 보는 것이 제가 두 번째로 가고 싶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긴장이 돼요. 어제부터 좀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가고 싶었던 회사에 두 번째 면접 봤을 때, 영어 면접 봤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첫 영어 면접이기도 하고 이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뭔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도 되고, 막 회사 레퍼런스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인터뷰 보는 사람 정보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인터뷰 본 거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어학연수 3개월 다녀온 사람의 영어 인터뷰 이러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싶어요. 근데 너무 많이 절기도 하고,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제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뭔가 포괄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인데 그거에 대한 답이 맞은데 뭔가 정확하게 꼭 집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한 것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최종 합격을 해야지 올릴 마음이 나지 않을까요? 떨어졌는데 올릴 마음이 들까? 그리고 떨어졌는데 올리면은 뭔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올리기 애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시 떨어진다고 해도 궁금하고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떨어진다고 해도 나는 보고 싶다. 어학연수 3개월 다녀오면 영어 인터뷰 볼 때 어느 정도 실력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근데 진짜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예를 들면 한 문장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단어로만 소통을 하고 막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학연수 갔다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게 제가 영어 울렁증이 심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없어진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뭔가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어는 가끔 생각이 많이 안 나서 절기는 하는데 그래도 문장 구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튼 필리핀 어학연수에 되게 만족을 한다.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추천을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이 회사 면접도 잘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제가 가고 싶은 회사들은 면접 프로세스가 긴지, 왜 이렇게 절차가 많은지. 좋은 회사들이라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내가 취준생이 아니고 내 친구가 취준생일 때는 저는 막 실수했을 때 쉬어라, 지금 그 자유를 만끽해야 된다, 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너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아라, 그 회사에서 널 안 데려가면 바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내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불안하고, 막 남들은 다 막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나만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막 우울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인가? 아, 그리고 사실 제가 다른 곳도 영어 인터뷰를 한 곳도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9개월 동안 뭐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막 어학연수 갔다 오고 직전 회사에서 업무 피로도를 느껴서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캐나다 5월을 준비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시 한 달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서 정착을 해서 취준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기가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디테일한 것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직전 회사에서 업무 피로도를 느껴서 퇴사를 했다. 근데 예전부터 영어 공부에 대한 욕망이 있어가지고 갈증이 있어가지고 퇴사를 하고 어학연수를 5개월 다녀왔다 그랬어. 뭐 캐나다 갔다 오고 한 달 튀고 뭐 이렇게 하면 비슷한 거잖아요. 뭐 어떻게 뭐 둥구스름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 진짜 이러는 거예요. I saw that you actually left your last company, the advertising agency, Yeah. last June. Yeah. So it's actually been 9 months up until this point. I wonder what have you been busy with in the past 9 months, and why is now the timing for you to start looking for full-time job? I feel tired about my work, so I quit my job, and actually I desire about the English study. So I quit when I quit my job. I went to Philippines for my English study for 5 months. After came back to Korea, and I just looking for a new job, full-time job as a in-house designer, not agency designer. I see. Wow, interesting. Yeah. So did you enroll in some program in Philippines, English language learning? Yeah, I went to kind of academy school for English study. Actually, I really not good at English. I just use just one word. I can't speak the full sentence. After the academy school, I feel my English skill up. Yeah. It definitely is. It's Yeah. really impressive. Yeah. I didn't expect that. Yeah. You made really big progress. Yeah. Thank I'm you. really impressive. 5 months. That's Yeah. not a long time, to be honest. Yeah. Thank you. 이게 집에만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왜 집에만 있냐 물어보신다면 나가면 다 돈이에요. 근데 취준생 백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엔간해서 나가지 않거든요. 어제 새벽인가? 그제 새벽인가? MBTI를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저의 성향이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다시 했어요. 근데 제가 2년 전만 해도 ENFP였거든요. 근데 저 뭐 나왔는지 아세요? INTP가 나왔어요. INTP.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막 제가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공감도 많이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요새 친구들이 막 얘기하다가 저한테 너 T야? 막 너 T발 C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그렇게 되어버렸나 봐.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어 버렸나 봐.
그리고 막 그 또 면접 보다가 있었던 썰인데 이거는 저한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 취미가 되게 많거든요. 전 뜨개질하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제가 뭐 웨이트 같은 걸 예전에 하긴 했었으니까 그것도 취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되게 외향적이실 것 같은데 다 혼자서 하는 취미 활동을 좋아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았잖아. 맞네. 내가 혼자서 하는 취미 활동을 좋아하는구나. 혼자서 시간 보내는 활동을 되게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잖아요. 근데 또 면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렇게 쉐딩을 안 했었는데요. 집에만 있고 밥만 먹으면서 활동량이 없다 보니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서 쉐딩을 안 하면 밖에 나갈 수가 없답니다. 제가 사실 2시 면접인데 강남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머리를 하고 면접 준비를 좀 하다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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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Ba-da-da, ba-da-ba-da-da, la-di-da. La la. I've got some things that I need to say to you. The truth is I'm a fan of all the things you do, yeah. Just like how you sign my chest, I feel like I can't lose. 10 out of 10, you turn my gray skies blue. You know just what to say to make everything okay. How do you do it? Make me feel like I want a commitment. Pulling me close, I can't refuse it. Trying to keep you under my skin. My patience is running dry, but this feeling is hard to hide. I had to get it off my chest. I had to see just what comes next. Felt like my heart was under arrest. Gotta say I'm impressed. Didn't know what to expect. Who cares if it seems like I'm chasing you? But who else knows you better than I do? I do. I need you to know that I'm so into you. 너무 귀여워. 성수 투어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올 때 와플이 먹고 싶어가지고 콤포즈 커피에서 와플을 포장해 왔거든요. 근데 여기 봉지에 이렇게 와플을 담아줬어. 이거를 먹으면서 면접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콤포즈 와플이 되게 바삭하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사봤는데 맛있네요. 그리고 룰렛을 돌렸는데 거기에 당첨돼가지고 1,000원 할인받아서 이 옷을 원래 3,000원인데 2,000원에 사왔어요. 대박이죠? 여기 입으려고 샀거든요. 근데 웃긴 게 제가 이거를 선정님이랑 신이님이랑 인당 2당 2만원씩 내가지고 꼬았거든요. 3마리를. 근데 거기 가니까 이게 6,000원이었어요. 한 마리당. 하지만 우리는 재미와 행복을 얻었으니 더 값졌던 걸로.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너무 귀여워. 이 오렌지색이 상큼해가지고 이 색으로 사왔어요. 그리고 면접 후기를 한번 말해보자면 이게 임원 면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원 면접이다 보니까 뭔가 좀 빡셌어요. 빡세고 뭔가 공격적이었고 약간 압박 면접 같은 느낌? 이 회사 면접 후기에 그런 질문을 했다는 후기가 있었어. 당신을 뽑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같은 시대에 그런 질문 하는 회사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서 갔죠. 거기 4분이랑 면접을 봤거든요. 4대1로. 저의 단점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맞게 재치있게 잘 입을 털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직이 잦아요. 왜냐면은 그게 저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할 때는 비자 만료 때문에 돌아왔고 그리고 2번의 사업 철수로 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 직장에 제가 자진해서 퇴사한 곳에는 2년 반을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겠지만 나의 선택이 결정한 결과라면서 만약에 자신이 그때 폐업했던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선택했었으면은 뭐 4년 5년 다니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뭔가 저의 의지가 아니었던 결정에 대해서도 저의 의지가 아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그 단점을 쏙 집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뭔가 재치 있게 답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기반이 탄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를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순발력 있게 답변을 생각해가지고 착착착착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 직전 연봉도 높고 희망 연봉도 높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님이 저한테 지금은 몇백만 원에 좌지우지 할 때가 아니라 투자를 할 시기래요. 여기에서 막 4, 5년 일을 하고 나면은 다음에 이직할 때는 연봉 1, 2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투자해야 할 시기래. 그 결론은 뭐였어요? 여기서는 연봉 조금 일하고 있어도 네임밸류 때문에 너에게 좋은 경험이 될 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들으면서 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 면접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후에 결과가 발표가 난다고 해서 근데 약간 솔직하게 말하면 임원 면접을 보고 나서 뭔가 더 가고 싶은 욕구가 원래는 100이었다면 한 60이 된 것 같아요. 뭔가 그 면접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그 저한테 했던 그 공격적인 질문들이 그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부정적인 경험을 나한테 줬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근황 업데이트와 면접 후기를 한번 전달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을까요? 오늘이 마지막 대면 면접이길 그리고 원하는 다른 곳도 합격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편집하러 카페에 왔는데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제가 2차 임원 면접 봤다고 한 곳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을 하고 오퍼를 받았는데 연봉 후려치기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오퍼가 전 직장 연봉만큼 온 거예요. 보통 이직을 하게 되면은 10%에서 15%까지 연봉을 올려서 이직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던데 뭔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은 100만 원이라도 올려서 오퍼를 제안했을 텐데 뭔가 그렇게 지금은 투자할 때라고 했던 이유가 정말 그 연봉을 적게 부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괜찮은 기업이고 대기업 계열사이기도 하고 괜찮은 회사이지만 제가 최종 합격한 회사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는 제가 직전 회사 대비 한 18% 정도 연봉 인상을 했으니까 18% 더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서 오퍼 레터를 보자마자 안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투자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 지금 카페긴 한데 엄청 출근 시간이라 가지고 사람도 많이 없고 일부러 여기 구석에 자리를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편집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 끝!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면접 썰이나 다양한 썰들이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